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지기 무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무척 바쁜 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만큼 보람된 한 주일이었죠. 어제는 모처럼 집 근처 장미정원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노란 꽃가루를 듬뿍 뒤집어 쓴 꿀벌의 투명한 날개짓에 무진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역시 5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들고 나올 때 부자로서 행복을 느끼고 그의 특별한 성공 비결로 인생에서 무려 7번이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재미 한국인 사업가 10명 중 가장 성공한 한 명이죠.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김승호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의 저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정이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본 영상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낭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책 제목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지은이 김승호, 그림은 권아리,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가난한 이민자에서 현재 개인 자산 5천억대 슈퍼 리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CEO가 되기까지 그를 이끈 부와 삶의 철학, 가치관을 담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책 구성은 서문과 1장부터 6장까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문은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1장은 부를 이루는 길, 2장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3장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장까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 중에 유독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강연에 갔더니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해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강연장 내부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강연 시간이 낮 2시라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많아 강연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막상 돈 버는 이야기를 화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부채질로 어수선했던 강연장이 일수간 초집중 모드로 돌변했다. 소득을 10배 올릴 수 있다니 없던 집중력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따라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7, 80년대에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면 당신은 돈을 벌었을까? 80,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의 주식이 오르던 시절에 살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2000년대 IT 붐이 일었을 때 경제 활동의 주체였다면 어땠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에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렸다. 그분은 아내가 안타까워 한탄하셨다. 아이고, 저 사람 죽고 나면 나는 이제 혼자 무얼 할까? 누가 내 밥을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 라고 말이다. 헌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걱정이다. 내가 아는 목사 친구도 병에 걸렸다. 그러다 장로들을 부르고 다른 목사들을 불러 안수기도를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났다. 성직자조차 자기 먼저 챙기는 마음이 본성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신을 위한 것이 많다. 기부를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나기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식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이다. 분명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나 대단히 중요한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권하고 싶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정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붙는다. 나는 출입국 신고서에 나의 직업을 사업가라고 적는다. 나는 기업가다. 내 기업의 대표, 즉 사장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장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다를까?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들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도 구조 내에 갑을 관계가 있고 정부를 통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직장에 고용돼 일을 해도 상사가 있고 그에게 관리 감독을 받는다. 동일한 구조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한 회사 대표는 자기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원으로 일하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만드는 것뿐이다. 지금 어떤 직함으로 불리던 우리 모두는 사장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 벅스라이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땡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시보레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갖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넬 드루우드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하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50%다. 즉시 해야 한다. 총각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닌다.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치고 즉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은 10년에 걸쳐 이룰 성공을 단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선생을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선생을 런칭할 당시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상상해 그림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소리, 참기름 냄새,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나 역시 2005년도 여름 휴스턴의 첫 번째 스노우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먹기로 생각했다. 나는 과일 하나를 따러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역사 인류상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그렇다. 호아킨의 말대로 생각은 공짜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물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묻고 해결하러 든다. 설령 누군가 안 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현재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른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남들이 포기한 일을 성취할 때만큼 통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속 생각을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에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면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자,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에 4절 먼저 살아남은 이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만 150여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향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현상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이 베이며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닌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안에 낫는다는 농담도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품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가 명분이나 특정 구성원의 열의에 의해 유지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세력의 수혈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의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에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팸플릿, 풍선을 거는 일도 없었고 일체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사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일러나갔다. 내가 살아남고 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 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네,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라는 삶에 대하여 중에서 6절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대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는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섹스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교가 필요가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이완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정강이를 걷어 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받고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중에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김승호가 됐다.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유난히 잘해본 적도 없고 학교 성적이 뛰어난 적도 없다. 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나 경쟁심이 많지도 않았다. 고등학교는 겨우 들어갔고 대학은 미등록 학생 대신 들어가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받았고 이민을 핑계로 중퇴했다. 어학 실력이 뛰어나지도 사회성이 좋지도 않았다. 인간을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어렸을 때 나는 가장 볼품없는 자산이었다.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 무엇을 이루리라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책을 좋아해
무식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읽었고 건강한 편이었다. 이런 나를 책을 통해 알게 됐거나 사업을 사이에 두고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지적이며 날카로운 지혜로 가득 찬 사람처럼 여기곤 한다. 굉장한 공부를 했거나 외국에서 살아 어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읽거나 깨달은 말을 언급만 해도 모두 내가 한 것으로 인지해버린다. 하지만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가장 행복한 비범한 인생을 산다. 나는 언제든 어디든 누구든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자금을 가졌다. 자산은 2, 3년이면 2배씩 늘고 가족과 직원의 존중을 받으며 경쟁자에게는 위엄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는 사장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진 것 많고 지킬 것 많으면 아쉬워 죽지도 못한다지만 나는 그 반대다. 나는 오늘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보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남자로 한 인간으로 주체적 삶을 마음껏 살았고 즐겼다. 정신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즐겼고 큰 질병이나 수술 없이 살았다. 하루를 살아도 나처럼 살면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비범하기 때문에 얻어지지 않았다. 사실 역사적으로 되짚어도 사람들이 성공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둔 시기가 없었다. 이런 역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성공의 척도를 가르는 것도 그들끼리의 경쟁에서나 필요했다. 가문이나 출신으로 이미 성공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바닥에서 노는 아이가, 노예의 자식이, 농부의 아들이 20살, 30살이 되었다 해도 하는 일이나 삶의 터전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린다. 어느새 성공은 모든 개인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에 빠지거나 패배자처럼 느껴버린다. 내가 비범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휩싸여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경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성공이 비범하거나 대단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평범한 일을 비범한 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나는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도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나는 모임이 정해지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구두를 닦아 신고 다녔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의했다.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것들로 나에게 자본이 없음을, 학위가 없음을, 가난함을, 경험 없음을, 소심함을, 부끄러움을, 모자란 지식을 대신했다. 중세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현대 미국에서는 루저, 즉 실패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화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극히 개인적인 능력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결국 본인 스스로 자신을 루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조차 경제적 이유로 자살률이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세상이란 요지경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이룰 수 있는 듯 보여도 실상은 반대일 때도 많다. 오히려 개개인이 들인 노력에 비례한 성공을 돌려준 세상은 지금까지 없었다. 노력과 운이 맞닿아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는 노력 없이 운이 겹치는 바람에 성공하기도 했다. 상류층 사람이라고 모두 부지런하거나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닌 듯 가난한이라고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우연한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만으로도 사람은 한순간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공에 따라 인간의 성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가 가진 명함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성공이란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로 판단되지도 되지만 얼마나 멀리 왔느냐에 따라서도 인정돼야 한다.
누구라도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없다. 무언가를 잡으면 무언가를 놓치기 마련이고 무언가는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성공을 재산이나 권력의 크기 혹은 인기로 분류하는 것도 옳지 않다. 나 역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여러 모습이란 사실을 새삼 배우고 있다. 사회적 자유를 누리거나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젊은 여자친구가 있는 천억 원대 건물 주인보다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운 노신자가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흔히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추켜 세우지만 나는 지속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약간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운을 만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성공에 규칙이나 비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세상에 그런 규칙은 없다. 그리고 비법도 없다. 재산은 규모가 커지면 중력처럼 더 크게 당겨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다만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재산을 쌓기 이전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웠다는 점이다. 나는 언제나 사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직원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괜한 위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가난했을 때 먹던 음식과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다. 100원의 무서움과 1억의 가벼움을 동시에 느끼며 내가 만났던 사람을 잊지 않으니 언제라도 나는 행복하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 중에 자신을 불행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성공한 뒤에 다시 실패하는 일도 많다.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다 막상 성공한 뒤 성취감에 도취해 나태해지거나 때론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들도 많이 봐왔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재산이나 권력, 부인은 지위였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나 성공은 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성공이 행복과 동일한 의미도 될 수 없다. 성공과 행복은 결국 각자의 기준과 경험일 뿐이다. 내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진 삶의 태도 때문에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넘지 못하게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린 제자나 후배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배우고 재산의 권위가 나를 대신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평범한 세상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비범한 김승호가 되었다. 가끔 성공한 나를 보겠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사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많다. 높이 쌓은 나보다 멀리 걸었다는 걸 모를 뿐이다. 참된 성공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성공은 비단 높이 쌓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가도 포함이 된다. 네, 다시 한번. 성공은 비단 높이 쌓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가도 포함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 저자가 이로써 나는 나의 세 아들에게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책을 쓴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럴 만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태도,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읽어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지기 무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무척 바쁜 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만큼 보람된 한 주일이었죠. 어제는 모처럼 집 근처 장미정원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노란 꽃가루를 듬뿍 뒤집어 쓴 꿀벌의 투명한 날개짓에 무진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역시 5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들고 나올 때 부자로서 행복을 느끼고, 그의 특별한 성공 비결로 인생에서 무려 7번이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재미 한국인 사업가 10명 중 가장 성공한 한 명이죠.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김승호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의 저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정이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본 영상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낭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책 제목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지은이 김승호, 그림은 권아리,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가난한 이민자에서 현재 개인자산 5천억대 슈퍼 리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CEO가 되기까지 그를 이끈 부와 삶의 철학, 가치관을 담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책 구성은 서문과 1장부터 6장까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문은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1장은 부를 이루는 길, 2장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3장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장까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 중에 유독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강연에 갔더니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해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강연장 내부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강연 시간이 낮 2시라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많아 강연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막상 돈 버는 이야기를 화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부채질로 어수선했던 강연장이 일수간 초집중 모드로 돌변했다. 소득을 10배 올릴 수 있다니 없던 집중력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따라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7, 80년대에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면 당신은 돈을 벌었을까? 80,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의 주식이 오르던 시절에 살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2000년대 IT 붐이 일었을 때 경제활동의 주체였다면 어땠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에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렸다. 그분은 아내가 안타까워 한탄하셨다. 아이고, 저 사람 죽고 나면 나는 이제 혼자 무얼 할까? 누가 내 밥을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 라고 말이다. 헌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걱정이다. 내가 아는 목사 친구도 병에 걸렸다. 그러다 장로들을 부르고 다른 목사들을 불러 안수기도를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났다. 성직자조차 자기 먼저 챙기는 마음이 본성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신을 위한 것이 많다. 기부를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나기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식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이다. 분명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나 대단히 중요한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권하고 싶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정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붙는다. 나는 출입국 신고서에 나의 직업을 사업가라고 적는다. 나는 기업가다. 내 기업의 대표, 즉 사장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장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다를까?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들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도 구조 내에 갑을 관계가 있고 정부를 통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직장에 고용돼 일을 해도 상사가 있고 그에게 관리 감독을 받는다. 동일한 구조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한 회사 대표는 자기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원으로 일하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만드는 것뿐이다. 지금 어떤 직함으로 불리던 우리 모두는 사장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
벅스라이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땡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15렙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갖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넬 드루우드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50%다. 즉시 해야 한다. 총각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닌다.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치고 즉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은 10년에 걸쳐 이룰 성공을 단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선생을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선생을 런칭할 당시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상상해 그림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소리, 참기름 냄새,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나 역시 2005년도 여름 휴스턴의 첫 번째 스노우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먹기로 생각했다. 나는 과일 하나를 따러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역사 인류상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그렇다. 호아킨의 말대로 생각은 공짜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물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묻고 해결하러 든다. 설령 누군가 안 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현재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른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남들이 포기한 일을 성취할 때만큼 통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속 생각을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에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면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자,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에 4절 먼저 살아남은 이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만 150여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향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현상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에 베이며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닌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안에 낫는다는 농담도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품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가 명분이나 특정 구성원의 열의에 의해 유지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세력의 수혈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의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의 그랩&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팸플릿, 풍선을 거는 길도 없었고 일체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사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일러나갔다. 내가 살아남고 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 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네,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라는 삶에 대하여 중에서 6절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대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는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섹스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교가 필요가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이완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정강이를 걷어 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받고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중에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김승호가 됐다.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유난히 잘해본 적도 없고 학교 성적이 뛰어난 적도 없다. 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나 경쟁심이 많지도 않았다. 고등학교는 겨우 들어갔고 대학은 미등록 학생 대신 들어가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받았고 이민을 핑계로 중퇴했다. 어학 실력이 뛰어나지도 사회성이 좋지도 않았다. 인간을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어렸을 때 나는 가장 볼품없는 자산이었다.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 무엇을 이루리라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책을 좋아해 무식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읽었고 건강한 편이었다. 이런 나를 책을 통해 알게 됐거나 사업을 사이에 두고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지적이며 날카로운 지혜로 가득 찬 사람처럼 여기곤 한다. 굉장한 공부를 했거나 외국에서 살아 어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읽거나 깨달은 말을 언급만 해도 모두 내가 한 것으로 인지해버린다. 하지만 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가장 행복한 비범한 인생을 산다. 나는 언제든 어디든 누구든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자금을 가졌다. 자산은 2, 3년이면 2배씩 늘고 가족과 직원의 존중을 받으며 경쟁자에게는 위엄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는 사장을 만드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진 것 많고 지킬 것 많으면 아쉬워 죽지도 못한다지만 나는 그 반대다. 나는 오늘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보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남자로 한 인간으로 주체적 삶을 마음껏 살았고 즐겼다. 정신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즐겼고 큰 질병이나 수술 없이 살았다. 하루를 살아도 나처럼 살면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비범하기 때문에 얻어지지 않았다. 사실 역사적으로 되짚어도 사람들이 성공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둔 시기가 없었다. 이런 역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성공의 척도를 가르는 것도 그들끼리의 경쟁에서나 필요했다. 가문이나 출신으로 이미 성공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바닥에서 노는 아이가, 노예의 자식이, 농부의 아들이 20살, 30살이 되었다 해도 하는 일이나 삶의 터전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린다. 어느새 성공은 모든 개인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에 빠지거나 패배자처럼 느껴버린다. 내가 비범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휩싸여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경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성공이 비범하거나 대단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평범한 일을 비범한 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나는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도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나는 모임이 정해지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구두를 닦아 신고 다녔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의했다.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것들로 나에게 자본이 없음을, 학위가 없음을, 가난함을, 경험 없음을, 소심함을, 부끄러움을, 모자란 지식을 대신했다. 중세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현대 미국에서는 루저, 즉 실패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화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극히 개인적인 능력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결국 본인 스스로 자신을 루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조차 경제적 이유로 자살률이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세상이란 요지경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이룰 수 있는 듯 보여도 실상은 반대일 때도 많다. 오히려 개개인이 들인 노력에 비례한 성공을 돌려준 세상은 지금까지 없었다. 노력과 운이 맞닿아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는 노력 없이 운이 겹치는 바람에 성공하기도 했다. 상류층 사람이라고 모두 부지런하거나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닌 듯 가난한이라고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우연한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만으로도 사람은 한순간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공에 따라 인간의 성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가 가진 명함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성공이란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로 판단되지도 되지만 얼마나 멀리 왔느냐에 따라서도 인정돼야 한다. 누구라도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없다. 무언가를 잡으면 무언가를 놓치기 마련이고 무언가는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성공을 재산이나 권력의 크기 혹은 인기로 분류하는 것도 옳지 않다. 나 역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여러 모습이란 사실을 새삼 배우고 있다. 사회적 자유를 누리거나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젊은 여자친구가 있는 천억 원대 건물 주인보다 포미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운 노신자가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흔히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축켜 세우지만 나는 지속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약간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운을 만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성공에 규칙이나 비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세상에 그런 규칙은 없다. 그리고 비법도 없다. 재산은 규모가 커지면 중력처럼 더 크게 당겨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다만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재산을 쌓기 이전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웠다는 점이다. 나는 언제나 사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직원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괜한 위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가난했을 때 먹던 음식과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다. 100원의 무서움과 1억의 가벼움을 동시에 느끼며 내가 만났던 사람을 잊지 않으니 언제라도 나는 행복하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 중에 자신을 불행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성공한 뒤에 다시 실패하는 일도 많다.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다 막상 성공한 뒤 성취감에 도취해 나태해지거나 때론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들도 많이 봐왔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재산이나 권력, 부인은 지위였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나 성공은 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성공이 행복과 동일한 의미도 될 수 없다. 성공과 행복은 결국 각자의 기준과 경험일 뿐이다. 내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진 삶의 태도 때문에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넘지 못하게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린 제자나 후배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배우고 재산의 권위가 나를 대신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평범한 세상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비범한 김승호가 되었다. 가끔 성공한 나를 보겠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사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많다. 높이 쌓은 나보다 멀리 걸었다는 걸 모를 뿐이다. 참된 성공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성공은 비단 높이 쌓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가도 포함이 된다. 네, 다시 한번. 성공은 비단 높이 쌓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가도 포함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 저자가 이로써 나는 나의 세 아들에게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책을 쓴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럴 만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태도,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읽어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